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주제 선택 시간이에요. 자, 독서 토론 글쓰기 반. 오늘은 월드카페 토론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월드카페 토론이라는 토론은 어떤 방식인지 배우고 나서 등교해서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월드카페 토론에 대해서 배우고 학급에서 토론해보기. 자, 먼저 월드카페라는 토론은 어떤 토론일까요? 월드카페란 사람들이 카페와 유사한 공간에서 창조적인 집단 토론을 함으로써 지식을 공유하고 생성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토론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카페 한번 가보셨죠? 부모님들이랑 그 카페 분위기가 굉장히 대화를 나누기에 편안한 공간이죠. 그래서 월드카페는 사람들이 카페랑 비슷한 공간을 만들어서 집단 토론하는 그런 토론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서로 나누고 또 지식을 생성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그런 좋은 토론 방법입니다. 특히 월드카페는 강력한 질문에 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결과를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그 특별한 토론 방식이에요. 여기서 강력한 질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문제, 쟁점이 있는 필요한 문제, 예를 들자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 수업을 며칠간 할 것인가, 1학년은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뭐 이런 강력한 질문에 관한 그런 해답을 얻기 위해서 결과를 얻기에 참 좋은 토론 방식이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월드카페는 주로 전략회의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활용된다고 해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월드카페를 활용하면 참 좋겠죠. 자, 그런데 월드카페는 7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을 지켜줬을 때 이 토론의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첫 번째, 환경을 설정하라. 자, 환경을 설정하라는 것은 월드카페는 최소 20명 이상으로 인원이 필요합니다. 너무 적은 수에서는 월드카페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한 학급당 30명이잖아요. 참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꼭 해보고 싶은 토론 방식이죠. 그래서 최소 20인 이상 있어야 되고 4명에서 6명이 모둠을 구성하는 그런 환경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원칙, 월드카페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카페처럼. 카페에서 우리가 초콜릿도 사 마시고 어떤 어른들은 커피 마시고 여러분들은 먹고 싶은 주스나 요거트를 사 마시죠. 그러면서 편안한 음악이 흐르죠. 자,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서로 상대방과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월드카페 토론의 두 번째 원칙은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라. 자, 세 번째 원칙. 월드카페 토론에서는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질문이나 토론 주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칙. 자, 최소 20인 이상이 참여하는데 모두가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학급이 한 30명 되잖아요. 그러면 나 하나는 참여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월드카페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30명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칙. 다양한 관점을 교류하고 연결하기. 자, 모두가 참여하다 보니까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서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 다양한 관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 또 연결한다면 해결 방법들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원칙. 자, 여섯 번째 원칙은 잘 듣는 태도예요. 통찰력, 또 깊이 있는 질문을 찾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견들을 잘 듣는 그런 태도가 여섯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공동의 발견을 거두고 나눠 가져라. 이 말은 뭐냐면 20명 이상이 모였으니까 그 여러 명에서 나오는 그 발견, 해결 방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얻었으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가져라. 20명에게 모두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월드카페의 마지막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월드카페 진행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그 과정에 맞게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월드카페 진행할 때 첫 번째 모둠을 구성해야 돼요. 아까 몇 명? 그렇죠. 월드카페는 최소 20명 이상이 참여해야 돼요. 우리 하나급이 30명이니까 딱 좋아요. 그런데 이 하나급을 4명에서 6명 정도 모둠을 구성하고요. 그 4명에서 6명의 그 모둠원들이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구를 준비하라. 자, 월드카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이 있어요. 도구가 필요해요. 자, 모둠별로 테이블을 마련한다고 했죠? 그 테이블에는 대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큰 종이가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전지라고 말하는 커다란 종이, 큰 종이와 사인펜, 색연필, 그리고 또 포스트잇이라는 이렇게 자기 의견 써서 붙일 수 있는 포스트잇 종이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생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질문 만들기 많이 해봤죠? 어떤 제재가 주어지면 또는 토론 주제가 주어지면 라파엘의 발문법 등을 활용해서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자기가 질문을 만들었으면 그걸 반드시 발표해야 돼요. 자기가 만든 질문을 발표하고 또 가장 의미 있는 쟁점, 쟁점은 서로 다투는 점이죠. 의견이 다른 점, 가장 의미 있는 쟁점을 찾아서 모둠의 질문으로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분들은 각자 질문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 중에 하나를 모둠 질문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월드카페에는 사회자가 필요해요. 이제 토론에서 사회자는 꼭 필요하죠. 월드카페도 사회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테이블마다 사회자 한 명씩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자는 참가자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자는 참가자들이 대화를 잘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해야 되겠죠. 촉진하고. 자, 사회자는 또 공평한 발언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 월드 카페라고 했으니까 카페와 같은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좋은 그런 발언이 오고 가죠. 그리고 사회자는 반드시 월드카페 진행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와야 돼요. 그래서 미리 월드카페의 특성과 사회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와서 참가자들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월드카페는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자, 전지를 바닥에 두거나 테이블에 깔아두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메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메모나 글에 자신의 의견을 달거나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달거나 또 비슷하면 연결선을 그려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와 반대되면 반대되는 양쪽 화살표를 그려도 돼요. 그래서 전지에 모두가 자연스럽게 메모할 수 있도록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월드카페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스러운 분위기 조성과 또 시간을 알려줘야 돼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냐면 대화가 진행될 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시간이 넉넉할 때는 20분을 줄 수도 있지만 수업 시간처럼 정해진 시간에는 한 10분 내외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진행될 때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나 어떤 재즈 음악, 잔잔한 음악을 사용해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리고 대화가 끝날 때쯤 전체 진행자가 있어요. 각 테이블마다 사회자가 있지만 전체 진행자가 있거든요. 그 진행자가 1차 대화의 종료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5분 전에 미리 종을 쳐서 10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이렇게 종료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라는 대화의 종료를 미리 알려줘서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냥 10분 지났을 때 그냥 종치고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대화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니까 종료 전에 5분 전에
한 3분 전에 미리 공지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간 알림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대화가 끝나면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동 토론이라는 그런 그 방식이 월드카페의 어떤 특징인데요. 자, 첫 번째 대화, 1차 대화라고 합니다. 10분, 정해진 10분간 1차 대화가 끝나면 그 모둠의 사회자만 남아요. 그 테이블에 사회자 한 명만 남고 모든 팀원이 다른 테이블로 이동을 합니다. 그땐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람과 만나야 돼요. 자기 모둠원과는 다른 사람과 만나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왜 이런 이동 토론이 필요하냐면 이동 토론을 해서 또 새로운 사람을 해야 하냐면 모든 사람이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나온 1차 대화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 토론을 합니다. 이때 굉장히 수업 시간에 이동 토론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동을 했으면 테이블 이동이 완료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자는 원래 한 테이블에 한 사람씩 사회자는 이동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회자는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고 앞선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1차 대화에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짧게 소개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에 추가 질문을 만들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사회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이동은 정해진 시간이 뭐냐, 1시간이다. 그러면 그 1시간에 맞춰서 몇 차례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이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또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또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이블 이동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몇 차례를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 및 전체 토론. 공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눠 갖는 걸 말하죠. 그리고 전체 토론이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전체가 대화 내용을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자, 테이블마다 전지가 있었죠. 그 전지를 가지고 나와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체 사회자는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대화 내용을 그 모둠에서 전지를 가지고 나와서 그 토론 내용을, 대화 내용을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체 대화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걸 바탕으로 전원이 이제 토론을 하는 전체 토론의 시간이 있어요. 재밌겠죠? 자, 그러면 월드카페 토론의 장점은 무엇이냐? 자, 많은 수가 참여하는 토론이고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동 토론을 통해서 역동적인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동적인 토론은 더 활기 있고 적극적인 참여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월드카페 토론의 장점이에요. 보통 한 학급당 몇 명은 나는 그냥 참여 안 할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월드카페 토론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 모두 하나하나의 의견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 적극적인 대화를 적극적인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월드카페는 참 좋은 토론인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꼭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토론할 때 토론자의 그 토론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해야 돼요. 그냥 상대방 이름 부르면 안 돼요. 또 이름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토론에 참여했을 때는 토론자라고 상대방을 호칭하는데 그 호칭의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자, 상대를 우리가 토론을 할 때는 토론자라고 호칭을 쓰는 게 좋다. 그 이유는 토론자라는 호칭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먼저 자신이 지금 공식적인 토론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어떤 공적인 의미를 부여받아요. 나는 개인적인 아무개가 아니고 공적인 의미의 어떠한 사람이다. 공식적인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상대방을 토론자라고 호칭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토론자라고 호칭하면서 더 존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토론자라고 꼭 호칭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나 역시 나이와 신분에 관계없이 토론자로서 존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디베이트를 할 때 보면은 선배들하고 이렇게 디베이트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토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선배이기 때문에 왠지 내가 저기 좀 약간 저자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토론자라는 호칭을 선배에게 씀으로써 나이와 신분에 관계없이 나도 존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토론자라는 호칭을 서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상대방에게 질문할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또 서로 어색하고 뭐 선배님, 누구님 이렇게 불편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일하게 통일해서 공평한 그런 위치에서 어, 존중받는 위치에서 토론자로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토론을 할 때는 모두가 상대방을 뭐라고 부른다? 네, 토론자라고 부르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저는 상대 존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대를 존중한다. 이것을 프랑스어로는 톨레랑스라고 해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톨레랑스라는 그런 프랑스어는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 프랑스 사람들은 대화 토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국가예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의 대화와 토론이 빚어낸 정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상대 존중이에요. 상대를 존중하는 정신. 그래서 구체적으로 톨레랑스가 뭐냐?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정치적, 종교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톨레랑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이 상대 존중,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상대 존중이 이 태도가 토론의 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예요. 이제 토론에서 상대 존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도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톨레랑스라고 부르는 상대 존중, 이것은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토론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론에서 우리가 발표를 마쳤을 때, 자기가 발언을 마쳤을 때, 우리가 토론에서는 발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마쳤을 때는 이상입니다 라고 꾹꾹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저 사람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토론자들이 알 수 있어요. 자, 발언을 마쳤을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토론자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양한 토론 방법을 선생님이 소개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토론 방법이나 또 선생님과 함께 읽는 한 권의 책이라는 그런 영상도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